아 그래서 이제 아니 그 박사를 괴롭히는 게 아니지. 이거 따버리면 내가 하는 걸 모든 전수를 해줄 텐데 딸내미는 또 식품 가공학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호 쪽에 기가 막혀요. 이건 그냥 따는 거예요. 애가 보통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또 큰아이가 또 이거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딸, 큰아들, 응? 아들, 딸, 마누라까지 내가 시키려고 그러거든. 이거 지문에 나오는 일이잖아.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아 이제 모가지 잘릴 때 됐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아시아나 인사하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안세아는 인사하고 나면 내한테 뭘 하나 일을 맡겨요. 그러고 이제 기가 막히게 야, 그 일이 더 갱년이야. 많아지니까 어떻게 아 이거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사람에 대한 다루는 거는 내가 사고 같은 거 이런 거는 항공 그 사고 그 이혼에 있어 가지고 되게 엄격해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보통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영업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에 있는 친구하고도 형은 매출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야 그래 한번 보자. 그 걔가 준 거예요. 이거 쭉 보니까 안전은 내가 옛날에 했던 거고 안전 관리를 제가 10년을 했어요 현장에. 그 알아요. 알겠는데 법도 하겠는데 제가 이 개발 사업을 해서 법이나 금융이나 이걸 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도사 이거 그 기업 진단. 그래서 이거 내가 안 되겠다 했더니 안 해보고는 안 돼요. 한번 거쳐봐야 돼. 그랬더니 형 40점만 맞으래. 근데 야 40점이 쉽겠니? 그래서 이제 서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다 뒤져보는 과정이 오대산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 말씀 제가 이거를 시험 보는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점수 따는 방법이 있고요. 인문적으로 이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도사의 자격증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안전지도를 본 이 기업 진단을 본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흥미가. 그래서 회사에서 법규랑 산업안전 일반은 그 놔둬도 내가 한번 몰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더 흥미 있으니까 가서 이 책을 먼저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리나 이런 쪽이 관심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간부들, 경영자들, 본부장 이상들 싹 미팅하고 이러면 지금 들어보고 내가 기술자인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조직관리, 집단, 용어, 심리, 경영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 밑에 애들은 삶을 좀 되고 위에 올라가면 말을 절대로 아껴야 돼요. 그렇죠. 막 이게 그거 재밌는 거예요. 듣는 게 최고예요. 네. 듣는 게 지금 그 좀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거 잘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친구가 편안하게 들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럼 막 지가 하루 종일 싶다가 지가 답도 내고 문제도 내고 막 다 한다고. 지가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뭐 지가 그렇게 그 하듯이 잘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갈등이고 회사도 있잖아요. 상무에서 내가 이거 많이 알고 내가 전문가인데 뭐 이상한 소리 하냐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다 알지만은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잘한다. 그게 심리 그렇죠. 그거를 남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좀 다 바친다니까요. 생명까지.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삼국지나 이런 쪽에 보면 사람 용변술 있잖아요. 그거 배우는 그러니까 이거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에서 돈을 벌려면 인재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기업 정신을 올바로 갖고 원가 개념이나 생산이라든지 이런 직원에 대한 관계, 기업에 대한 컨센서스, 자기 삶에 대한 방향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같이 공생할 수 있고 양성을 시키는 게 회사에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나 회사 생활에 있어서 인격의 완성이라 해서 지덕정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좋은데 인간됨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착하잖아요. 원래가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태양이 뭐 그냥 태양인 줄 압니까? 근데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하는 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인간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 XY 이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상사를 만나면 그런 놈들은 그런 배경에서 자랐고 그렇죠. 그게 그 이전에 그게 문제지. 그렇죠. 나 같으면은 중간쯤도 아니에요. 중간은 어중간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 사람은 변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예? 그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기업주들이 그 오너들이 그
가르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어떤 고열을 빠는 것보다 나는 그 사람을 키워서는 기업도 그래서 크고 상생하는 캐센서가 미래의 바이블을 지혜니. 보면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잖아 상사로서. 그럼 내가 먼저 굽혀가지고 발도 씻기고 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감동시킨지 아시죠? 세숫대 가져오래가지고 무슨 먼저 사막에 다녔으니까 발이 들어오니까 그게 제일 위생적이고 중요하잖아요. 발이 오장육부도 통하고 옛날에 철학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분 딱 두르고 딱 씻기니까 스승님이 제자 발을 시킨 거는 이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남한테 대접받으면 내가 먼저 하면 돼. 그러면 전마들이 한 번만 모아보면 이제 한 번도 안 해도 돼. 그게 퍼지가지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 이 경영이나 생산이나 이런 심리학, 조직, 인사 이런 것들이 그런 인문적인 것들이 엔지니어들한테 스며든 게 별로 없거든요. 그게 좀 그가 아쉬웠어요. 있잖아. 마이다스의 그 IT에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기업을 이렇게 내놨고 회사할 때 어디 갔다고 그랬냐. 서점에 가가지고 경영학 책이란 책 다 봤더라.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금방 제대로 찾은 거야. 예, 그 예, 예.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가져 있는데도 지금 이런 상태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30% 올리려면 그때는 이제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직원들도 다 기술자들 데리고 있는데 인문적인 사고라든지 그런 기술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함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성장을 하지. 한 가지만 그런데 이 친구한테도 그래. 네가 이쪽은 기술이 완성인데 안전기술사는 이 지도사는 내가 보니까 인문적이고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있는 아니 거고. 기술은 바탕이야. 그렇지. 그건 기본이.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걸로 갖고 만족하는 놈은 끝났고. 그렇지. 그래서 내 1팩터리, 2팩터리 머문 놈들이야. 그래서 내 3팩터리 6까지 올려야 돼. 6가지를 해야 돼. 공학을 하면 인문을 하고 심리를 하고 사회국 다 해야 돼. 문화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술까지 해야 된다고. 인간은 예술이야 사는 게. 예술이 어떤 건지 알죠? 내가 이 서예하는 것도 예술이거든요. 난 서예를 17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술사나 박사나 이런 거 분야의 탑이지만 세상을 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루는 건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범위가 틀린 게 호감이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적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적고.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정한 것 같고요. 클라고 그러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예? 바위 위에서는 자라지를 못해요. 밑에 토양이 좋아야 돼. 예? 그거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자란 사람들이 회사에 톱이 됐다. 불행한 거예요. 그 밑에는 다 같이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잘못 만나면 머리가 모든 역할을 다 해주는데 몸통이 다 썩죠. 밑에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 한 인간의 완성이 기술과 어떤 인문적이라면 이게 좀 많이 결핍이 돼 있었는데 늦었지만 이거를 직접 제가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인터넷도 있지만 그거는 기계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 내용만 그 글자 이론만 캡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 과정을 나와 똑같은 인격체의 선생님한테 듣는다는 게 이 받아들이는 그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랑 같이 가자 지금 이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은요. 내가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말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계속 사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말을 잘하다가 내 이야기를 그 당시에 내가 해명을 안 했잖아요. 갑자기 그 전기택 씨나 이렇게 그 저 문화공간 오원에서 화를 내는 이유를 몰랐죠. 저 모르죠. 오늘 식사하면서 알았고 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거든요. 해명이 되잖아요. 여기가 좋거든요. 왜 구태여 제가 거기서 내가 모르는 걸 가지고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근데 게 시간이 있잖아요. 아깝다 이런 이야기에 저 비싼 돈 주고 와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저거는 시험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내가 잘 모르는데 막 선생님이 막 목소리 커지니까 저분들도 불편할 것 같고 나도 불편하고 그러면 내가 비켜줘야 얼굴 되겠구나. 안 봤어요. 자세히 한번 쳐다봤어요. 자세히는 안 봤죠. 그냥 제가 뭐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각이 더뎌지고요. 이제 내가 갈 때까지 왔구나. 사람이 나이만큼 있잖아요. 속도 꼬박이 이해해요. 무덤을 목표가 있잖아요. 사람 가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리 둘러가면 되는데 그것도 직행으로 가려고 그래요. 미래를 하잖아요. 이 둘러가면은 경치도 한번 보고 쉬었다 가고 되는데 이건 직행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한국 사람은 그게 나빠요.
남이 살아가는 것도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오늘 바쁘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듣고 차나 한잔 가자 하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이게 수업하는 보다도 이런 진솔한 이런 게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아니 공부는 자기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느꼈는데 와서 공감대가 있다 하면은 이 시간이 일주일 내내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내가 말을 다 해줬어요. 왜 너는 이 회사에 공채로 입사했고 나는 경력 사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잘리고 최장수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유가 뭘까? 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올려놓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공채 사원이다 안 된다. 내가 얘를 진급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이제 느꼈지 이제. 느낀 내가 거야. 아끼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느낀 거예요 자기가. 아니 내가 있으면 내가 와서 하고 가지 뭐하러 얘를 데려오겠어. 아니 회사에서 이렇게 둘이 공부를 하는 없어요. 과정에서 정말 없었잖아. 드물어요 그 이 나이에. 그렇지. 그리고 야 나를 이렇게 가족보다 더 이해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야 이런 사람하고 회사 생활 그 몇십 년 했지만 그런 진술을 안 없었단 말이에요. 소통이. 없습니다. 그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힘이에요. 위력이에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그걸 우리가 근력의 글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책에 나오잖아요. 그게요. 계층이 많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랑 본부가 틀려요. 저는 이쪽에 개발을 하고 얘는 수행본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 야이 본부를 떠나서 회사로서 동료로서 네가 대학 후배지만 그걸 떠나서 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조금 이쪽으로 좀 돌려서 가면 엄청나게 너도 이 포텐셜한 걸 발산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많이 하면 잔소리잖아요. 또 선배고 그거보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해서 제가 8월달에 온 친구 얘기를 그대로 해놓고 선배님 맞습니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서 놔뒀는데 이제 자기가 오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발동 걸렸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거예요. 된 거 같죠? 지금 와이프 와서 지금 하지 말라 해도 야 그거 끝내고 다른 거 여기 더 아니 내가 우선순위 자꾸 강조하잖아. 여기 왔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건 매일 저녁에 오래도 올 사람이에요. 갑니다.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좋다는 뜻이죠. 왜냐면 어차피 할 거. 자, 그래서 뭐 항공사 나왔으니까 이상한 걸로 흘러갔지만 이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라는 것은 양력에서 뜬다는 건 좋은데 비행기가 뜰 때에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를 해요? 이륙할 때 땅에서 이게 딱 떨어질 때 그게 제가 알기로는 250km까지 예, 속도를 그 내야 돼. 구간인데 1.8km 이상 그 전 속력을 달려야 돼. 일정한 그 길을 되지 않으면 영원히 뜨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완전히 작살나는 거예요. 비행기는 그 육지와 무게가 그대로 꼬라박는 거거든. 그러면 비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거 저는 거 전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80%를 쏟아버려요. 그게 우리 지도사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 그래 그게 허용다. 이건희 회장이 7사제하고 그 9시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자 할 때 부르짖는 게 뭐냐면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려고 할 때 그 뜨려고 하는 에너지를 쏟아 부으라는 게 이제 그 선언이 거기서도 나와요. 비행기 뜰 때 얘기를. 자, 어쨌든 모든 이 원리들은 같아요. 원칙이 알고 보면. 그러면 또 비행기가 떴다가 내릴 때가 얼마나 더 위험한지 아시죠? 네. 3분이 이제 그 마의 시간이에요. 네. 순회하고 통신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기후 조건을 여기서 저시에 잡아가지고 그거를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공 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완전 초긴장이죠. 뭐 한 번 잘못 떨어지면 이건 박살 나는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이탈하고 그러면 다 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속도가 아무리 내가 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하고 마주치는 속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속도를 줄이는데도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륙하기 위해서 저렇게 줄인데 그때가 땅하고 부딪히는 바퀴하고 부딪히는 그때 속도 그래도 한 200 되지 않을까요? 150km에서 200까지 돼요. 그죠. 아무래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행기가 그냥 척그덩 하잖아요. 펑 하잖아요. 그 큰일 난 것처럼 보이죠. 그럼 소리가 막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계속 가면 또 큰일 나는 거니까 샥
줄여가지고 여유 있게 딱 하는 거하고 어떤 비행은 거의 다달아서 나는 거하고 그렇게 이제 그게 또 배나 조건이 많죠. 이륙하는데 말이요 새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비행기 딸려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비행기 그요 간단하지 않냐? 망을 메시를 치가지고 새들이 뭐 탁 부딪히가 떨어지면 죽도록 하면 되지 무슨 그걸 뚝 뚫어놨잖아요. 그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새 질량이 이 충격량의 그 MV 그러니까 속도하고 질량의 개념으로 해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속도 새 날아오는 거하고 비행기 가는 거하고 속도하고 그 질량은 작지만 그 주는 충격이 엄청 커서 에너지가 그래 쏟아붓기를 많이 파손이 되는 거고요. 막는 거는 공기하고 관계되지 않아요? 그거를 막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잘 모른다 그러는데 공기 국토 이제 거기 있는 비행기 그쪽에 있던 사람인데 내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내가 왜 그걸 잘 아느냐면 항공기가 비상 착륙했을 때 네. 그 속도를 다 이야기했지만 내가 기억을 하고 그게 한 거고 또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때 어디에 내려야 돼요? 바다에 내려야 되잖아. 다른 데 내리면 큰일 나요. 바다가 없으면 산이라도 내리는데 산에 내려서는 작살 나는 거니까 그건 바로 불이고 뭐 불덩이 되는 거니까 재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바다에 내려야 돼요. 강에는 안 된다니까요. 강이 그렇게 폭이 나오고 뭐 그 깊이가 나오겠어요. 바다에 떨어지는데 이게 바위에 묻는 받치는 보다 더 강력하대요. 그 속도가. 바닥할 때는 어디 이건 뭐 엄청난 데 부딪혀가지고 그 충격이 있잖아요. 사람이 위에 시트에 이걸 뭐 하다가 이제 비상착륙하는데 그런 거 다 접어야 되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거기 있으면 가슴이 이게 날아가 버린대요. 사람이 통과 나버린다. 그 정도로 칼로 이렇게 치는 것보다 더 세다요. 그래서 비행기 시트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우리 비행장 거기서 시트를 갔잖아요. 그러면 비행 비상 착륙하면은 딱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여기다 무고 있다. 여기다. 무전장 있어요? 그럼 이게 충격 안 해주면 여기까지는 받지를 않아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디 앉아있으면 바락바락 하는 거죠. 그거 훈련을 다 했고요. 그 훈련된 거를 내가 다 드릴게요. 동영상 다 가져 있어요. 그거 원래 찍으면 안 돼요. 내가 양해를 특별히 없고 카메라를 갖고 내가 찍는 사람이니까 양해하라고. 하루 종일 8시간 실습을 다 가져갔다. 내가 교육 어디 가면 본주를 완전히 뽑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매트에 비상 착륙하면은 날개 쪽에 이게 쫙 깔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 물에 빠져버려요. 매트가 길지 않잖아요. 그 속도에 의해서 사람이 쫙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받치기도 물에 빠져버리니까 너 빠져버리면 큰일 나잖아. 물론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발을 갖다가 타려면 발이 먼저 앞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럼 발을 치고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발 안 들면 그냥 미끄러 내려가 버리고 밑에서 오니까 발을 들게 되면 엉덩이가 거기에 내려가는 매트하고 이게 비순 저 사다리 모양 내려가는 비순이 있잖아요. 그걸 딱 찌기게 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가. 요런 것을 지도사가 되거나 기술사 되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도 응급시에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 우리 우선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평상시를 평상시 아니면 비상시에는 비상시에 맞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전수를 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한테는. 기술사를 내가 공부하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물어요. 응급조치가 뭡니까? 물어보거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응급조치를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응급조치 말 그대로 응급조치 가장 최적의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한테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렇게 면접에서 이야기하면 30점 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행기나 이런 쪽에 있으니까 비행기 사고 나는 거나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상무로서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비행기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 거는 별로 없어요.
야구에 들어갔어요. 아 봤어요. 엄청난 경우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에요. 그게 사람이 몇백 명이 그냥 일시에 그냥 그 비행기 사고의 유형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착륙할 때 그거를 별 내가 사고가 하나 보니까 비행기 사고 왜 이렇게 많냐. 네, 깜짝 놀랐어. 진짜 많더라고요. 바다에 빠진 것도 많고. 산에 그거 할 때 그리고 비행기에서 비행 승무원의 말을 안 듣는 건 형법보다 더해요. 이건 사형이야 사형. 승무원의 말을 손님이 안 듣는 거. 그거는 뭐 사형에 가깝다. 그리고요 이번에 땅콩 해양처럼 해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승무원 그 때문에 이 원인이 됐다면 승무원이 만약 뭐 테러를 일으키거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돌아올 일이 있다면 그 안에 비행기 항공유 있죠. 날개에 다 이렇게 저장하고 항공유 기름. 기름을 날개에 저장한다니까. 원래 내려올 때 다 뿌리잖아요. 남으면 다 뿌려야 뿌리죠. 돼요. 안 뿌리면 안 돼요. 그걸 이제 비행기가 불나요. 살아요. 어쨌든 그 날개에 들어가는 게 톤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기름값만 해도 매덕이 된다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400이 된다 내가 뭐. 하여튼 많이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름이 있잖아요. 해양을 하게 되면 한 5억에서 8억 정도를 자기가 배상을 해내야 돼요. 그럼 성분이 그렇게 까딱거리고 까불고 있다가 뭐 범죄나든 뭐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손해배상 달처먹어요. 그건 뭐 평생을 자기가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경제적. 그 정도의 엄격한 그게 많은 사람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생명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말. 어쨌든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배워지만 항공이나 이런 쪽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고 내가 살아날 방법이 뭔가 항공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항공이 있으면 비행기가 이게 앞이에요. 이게 앞이고 비행기에 날개가 있는데 어디에 타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앞, 중간, 뒤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간다. 네. 어디에 내가 안전을 생각한다면 어디에 좌석을 받겠어. 내 생명이 이렇게 하고 나는 살아야 돼. 운전석 쪽이 그러니까 앞에 부위 같은 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거를 어디가 안전하다는 건 없어요. 비행기 여태 사고 나서 살아난 생존자들을 쭉 조사해보니까 당신이 어디 탔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캐스 마크예요.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면 어디 탔을까? 나는 그럼 앞에 탔으면 죽었겠네. 아니 날개는 기름이 있으니까 그렇지 날개 않고요. 쪽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요. 뒷자리입니다. 뒷자리예요. 아, 그래요? 뒷자리에. 뒷자리가 우리가 제일 뭐 그러는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아니 퍼스트 클래스는 맨 앞에 타지 않아요? 근데 이게 편하고 넓고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안전은 아니다. 엔진하고 육정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거기 충격을 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가 뭐가 많기 때문에 뒷꼬리 날개 쪽이 제일 낫대요. 그거를 이분이 계속 몇십 년 그런 거를 아주 흥미 있게 있잖아요. 가끔 회의하다가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퀴즈 하나 내가지고 맞추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응급조치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응급조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30밖에 안 나와요. 응급조치란 이 사람이 어디에 다친지 어디에 어떻게 된지는 내가 전문가가 아닐 때는 모르고 그냥 다친 걸로만 알고 그냥 외부적인 외상만 보고 하면 큰일 나요. 아니 속이 탈 수도 있고 뭐 화상 같은 보이면 다행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치는지 얘가 이게 건드려야 뼈가 골절이 난지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딱 보고 이 사람이 고통이 어디가 심한지를 보고 그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거를 빨리 그 고통에서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영혼이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그 사람을 어떻게 이송하거나 옮겼어. 예?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우선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야 119 전화를 좀 해. 빨리 119를 오도록 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병원이나 전문가한테 이거를 옮기는 그 과정에 고통을 줄여주는 게 응급조치의 원뜻이에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등산을 갔는데 바위 짚고 잘못하다가 발목을 삐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를 두 사람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하는 방법 있고 이게 깍지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말을 목에 이렇게 두 사람 쥐고 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옮겨가지고 헬리콥터가 뜰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옮겨 환자 운행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송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골절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뭐 분복을 해서 더 움직이면 더 이제 피를 먹게 한다, 치유를 하고 이런 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그거는 되잖아요. 아 피가 많이 나니까 이거 빨리 묶어야 되겠다. 뭐 찢어가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게 응급조치란 말이에요. 네. 응급조치에 A, B, C, D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걸 아직 안 물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당신이 기술자고 기사하고 현장 경험이 많다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었으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죽고 나면 우리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나는 가르쳐 준다니까. 내가 지금 안전하면서 제일 보통 겪고 힘든 게 뭐냐, 사람 죽었을 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속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여린 마음에 야 저 사람 좀 내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런 방 했으면 저 사람이 살았을 텐데 이런 후회감도 있고, 예? 내가 만약 저런 일을 했다면 나도 저런 경우를 했다면 나도 똑같이 당했을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뭐냐? 어? 이제 이런 게 내가 이제 7,700볼트에 이렇게 판넬에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스위치를 잘못해가 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저녁 시간에. 확 튀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7,700이면 확 튀어야지. 튕기잖아요. 770분은요 440원 이런 걸 붙어버리고 못 뗍니다. 붙어버리는데 전기에 이걸 튕겨버려요. 고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고압이 되다. 튕겨버리는데 몇 미터 튕기지 않아요? 한 2, 3m 튕겨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거 정신없이 뻥 자빠지면서 누워가지고 거품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삽시간에 이 심장을 통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되니까 죽지는 않아요. 콧구멍 깊고 오만 개다 거품이 빠라바라 나와요. 익어버렸으니까 화상을 냈으니까. 그러면 이건 식사에서 다 당했는데 사람 굽힌 그 냄새만큼 지독한 거 없어요. 사람 고기 먹는다지만 그 냄새만 굵 지나가지고 진짜 2주일간 있잖아요. 밥을 먹는 거 냄새. 그 정도로 지독해요. 내가 그거를 안고 30분에 되는 병원을 응급실에 전화해놨고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를 생각했어요. 화상 입었으니까 양손을 했잖아요. 이게 사상 이게 날아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타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썩어 들어가요. 삽시간에. 익어버린 거죠 그냥. 익어버린데 삽시간에 썩어 들어간다고. 이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밥은 어떻게 먹고 이건 어떻게 하느냐고. 평생 이제 그잖아요. 이게 장애급이 이제 뭐 특급이 1급이 될 수 있잖아요.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것보다. 근데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사람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5년을 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할게요. 전기 화상을 입었다. 이건 어느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잘하겠어요? 피부과? 생명을 살리려면 병원을 가야지. 병원을 가는데 어느 병원에 우리나라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잘하는 귀가 찾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알 몇 풍 맞고도 아주 대학에서 살리듯이 그런 명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글쎄요. 화상은 모르겠는데 수술은 아산병원이 잘한다는 아는데 화상은 원자병은 거기 한전에 있는 병원인데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한전 지원이 아니면. 아. 최고로 잘해요. 한전 한전은 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경희대학병원도 잘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하게 이게 속이 잘렸잖아요. 얼음이 재워가지고 가면 접합 수술이 되는데 거의 80% 70% 성공을 된다. 여기다가 신경을 그대로 살렸어. 있는데요. 손가락이 나는 것도 그거 찾지를 못하잖아요. 뭐 드문 게 있는데 그것도 얼음에 재어가야 돼요. 바로. 그래서 움직이는 동안에 아이스박스 재어가지고 가서 하면 그 여태까지의 사고의 완전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들은 경험해서 다 쌓았는데 연결이 같은 게 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했던 게 또 나와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고가 추락이나 이런 게 다 그래요. 50%가 계속 반복해요. 근데 사람의 뇌에 한번 박힌 거는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고를 번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 생명이 한 개밖에 없는데 스페어도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적으로나 어떤 교육이든지 어떤 그 시스템으로 절차를 밟게 해서 그게 방지를 할 수 있지만 당장에 그거 바꿔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휴먼에라 했다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피곤이라는 없앨 수는 없지만 아까 행복은 할 수는 없죠. 매일 행복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예방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예방이 치료보다 낫고 그런 건데. 아니 제가 현장에서 그 삼성에 있을 때 그 백호 크레인 있잖아요. 이제 백호 있잖아요. 백호 바다 그 아래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돌잖아요. 네. 내가 터치핸드 콜 하고 그 철근 반장한테 절대 타지 말라 했어요. 철근을 움직이니까. 그때 걔가 탔어. 점심 먹고 3시 반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요게 크레인 이게 그 백호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사이가 15cm인가 18cm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요 밑에서 요 운전사가 올라갈 때 계단처럼 하나 쏙 들어간 오목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 다니는 거야. 거기 앉아 다니다가 내려다가 그 붕대 돌아갈 때 그 사이로 말려 들어간 거야. 그래 들어가 가지고 요 옷이랑 다리랑 끼러 들어가 가지고 장파열로 죽었어요. 상처는 없이. 운전 기사는 모르고 있었네. 몰랐지. 모르니까 그럼 뭐. 아니 자기는 운전하는 거지 옆에 탄 놈이 그거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돼서 사람들이 야 사람 있다 그러니까 얘가 또 풀어버린 거야 이렇게. 또 풀면 더 하지. 더 죽어 완전히 갈아버렸지. 그렇지. 그냥 빼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 내가 아니 내가 이제 사고 끝나고 저기를 봤는데 야 어떻게 요쪽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죽냐고. 낑겨 넣어서 죽이기도 어렵겠다. 근데 그 말려 들어가서 그렇죠. 그게 들어가면 몸까지 딸려버리지. 되지.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낮에 점심 때 콩고리 치고 이제 더우고 그런가 이제 그 저기 뭐야 사람이 죽어서 가보니까 레미콘 네. 믹서기 있잖아요. 믹서기 교반하죠. 점심 때 안 돌리잖아요. 그게 잤나봐요. 거기서 밥 먹고 먼저 가서 믹서기에. 네. 그 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어. 갈아버렸어 이거.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옷만 나와. 이제 비행기 아시죠? 스큐르에 치가지고 사람이 피가 은근해가지고 야 사람 있어 그래가지고 수도해가지고 반쯤 갈려 들어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내가 사고를 처리하고 그것도 새해 날 그랬어. 연휴 때. 아유 저기 미아리 어쨌든 사람 죽는 거는 보면 죽으려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도 힘든데 그렇게 돼. 자, 일단은 이 항공이나 비행 이런 것은 요새 몇 명까지 탈 수 있어요. 한 1000명까지 타는 비행기도 나왔죠. 보잉 뭐 전보. 이제는 뭐 갈수록 대형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비행기는 가족들은 한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으면 뭐 국가대표 선수도 함부로 타지 마. 이런 경험에 의해서 이제 경험치에서 나온 거니까 경험의 원칙이죠. 그럼 레스토랑 봅시다. 레스토랑도 이게 기업이죠, 기업. 요리사들이 거기 쓰는 그 고압 가스라든지 모든 게 그게 없는 게 없죠. 다 있어요,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 공장만 머릿속에 있지 이런 것들은 생산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무관한 줄 아는데 이런 걸 보면서 좀 사소한 거지만 야 우리가 왜 제조 공장만 보고 다녔을까? 이제 항공사 보고 이제 병원 레스토랑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철도 더 위험해. 배 선박 있죠.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 이제 항공기 손대면 조금 있어봐요. 배 쪽에 선박대 배는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벌써. 지금 울산은 평택강,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제가 민자로 해서 그러니까 5개 하고 있어요. 그 현재 조선소나 미포조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박이 세계에서 몇인지 아시죠? 몇이에요? 탑이죠. 3위나 2위가 된다고. 그리고 천혜에 부동해가 있어가지고 거제 같은 데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얼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이제 친구가 그쪽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이런 강의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많이 넓혔어요. 진수식도 몇 번 가보고 현대조선소도 내가 몇 번 갔어요. 미포조선도 가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대학 보세요. 캠퍼스. 대학이 어떤 곳이에요? 네? 대학이 있어야 볼 것이 다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거 실험실에서 폭발해가 서울대학에서 실험실 죽은 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애들이 그냥 교수가 시키면 그 화학 반응 일으키고 폭발이 되는 줄 몰라. 그걸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러니까 실험실의 안전수칙이 엄격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대학에서도 좋은데 대학생들이 저 미팅 나가죠. 혹시 그 뭐 연초에 보고 뭐 자기들 행사 때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때도 위험해요. 애들이 뭐 하는지 아니 그때 이제 그 초등학교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차를 타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안전 지도사가 있잖아요. 거기 다 붙게 돼 있어요. 학교 안전 지도사가 있어요. 학교에서 교문 밖을 나오면 지도사가 붙어야 돼요. 법으로. 학교장 맨 척이에요. 뭐 잘못하면 자리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자, 그다음에 보세요. 교수나 직원이나 장비, 설비도 뭐 엄청나죠. 뭐 있을 건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이게 뭐 대학이라는 게 뭐 지식도 하나의 뭐 이거는 어떤 전달하는 그런 어떤 저 우리가 그거를 저 뭐라 그러나요? 산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교육생들이 있잖아요. 내가 놀란 것이 울산대학에 혹시 가봤었어요? 울산대학이 울산에 있는 거잖아요. 안 가봤었죠? 대학은 안 무거동에. 가봤어요. 무거동에. 거기 보면 이제 본관은 따로 있고요. 본관 옆에 보면 이제 전문대학도 이제 같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저런 식으로 우리 물병 있죠. 그 여자 대장부 있고 저 대장부를 만들어 놔요. 나무로 이렇게 쎄가지고 보기 좋게. 그러면 나무가 밑에 나무니까 흙을 해놔서 잘 썩을 거 아니에요. 비 오고 이렇게 되면 습기 있으면. 그 나무 밑둥이 이제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애들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보잖아요. 뭐 대장부니까. 근데 그게 놀고 있는데 그게 넘어졌어요. 와,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있는 동안에 그 순간에 넘어졌는데 나 그거 깜짝 놀라서 그 육중하게 뭘 맞으면요. 그건 접사입니다. 그거를 밑에 기초도 없이 나무로 그러니까 푹 박아난 거예요. 그 뭐 1m도 안 묻은 것 같지. 1m 묻으면 괜찮잖아요. 썩어가지고 오래되니까. 그리고 놀이터에서 얼마나 많이 다친 거 알죠? 체육활동하면서도 다치고 죽는 게 사설 있어요. 일단 어쨌든 이러한 것이 우리가 그 위험한 곳은 안전하다는 곳이 위험한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요. 편리한 곳에는 더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양과 음의 원리. 자, 그다음에 보세요.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으로 모든 거 다 시스템이죠. 서비스도 시스템이에요. 그냥 모든 거는 서비스 시스템으로 다 나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오죠. 재고는 이제 재고 관리, 이제 생산 관리, 이거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라는 말을 붙이죠. 품질 관리. 자, 입지 선정. 공장을 생산지에 가까워야 할 것이냐, 원료지에 가까워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죠. 입지가 되게 중요하죠. 서울에 둘 것인지 지방에 둘 것인지 대전쯤에 중간쯤에 둘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케팅하고 이제 생산기능인데 이 마케팅이 사실은 꽃이에요. 꽃. 제일 중요한 과목에 들어가 마케팅을 때 제일 점검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건 너무 수요가 많아 남아도 해요. 자, 일단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벌프 공장에 한 15, 16년 있었거든요. 15년 안전을 관리했어요. 환경도 관리하고 비상계획, 그 다음에 기술 파트에 내가 있었는데 이 나중에 알게 된 사항이지만 벌프 공장이 있잖아요. 온산에 있거든요. 당월 1번지에 있는데 그것이 말이죠. 벌프 공장이 이게 육지에 땅에 이렇게 일정한 곳이 아니고요. 배 선박 있죠. 큰 선박 바지선 같은데 거기다가 공장 설비를 놔면 되잖아요. 그 이게 원료지로 동남아에 나무들이 많이 크잖아요. 원료지만 그래서 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저적 부숴가지고 예? 그 치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부숴가지고 거기서 벌프를 만들어가지고 배에서 그 다음에 산지에다가 그걸 떨어뜨리고 와요. 또 그 다음에 원료지로 움직여서 그 생산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동시 이제 다발적인 거죠. 그죠? 그게 동시성에 이제 원리인데 이게는 것이 이제 그 머리 잘 썼죠. 그렇게 하게. 그걸 배로 선박으로 제품은 제품대로 만들어가 육로로 회로로 하다 보면 위스크가 크잖아요. 운반비도 크고. 그런데 그 배로로 아예 생산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 원가나 이걸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거죠. 그렇게 돈 버는 것도 있어요. 거기 그런 선적들이 있어요. 선박들이. 자, 그다음에 생산에 있어서 의사결정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예? 자, 우리가 개인의 집단의
이런 게 있는데 생산에서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에 이제 탑이 있을 수 있겠죠. 결정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의사결정이 신속하면서 정확하며 뭐 여러 가지 이게 조건이 있겠죠. 그거 이제 봅니다. 생산 공정에서도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가장 적정할 것인지 캐패시티 되게 중요하죠. 이 공장을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재고 되게 중요합니다. 재고로만 앞으로 쓰지 마시고 영어로 인벤토리라고 좀 고급스럽게 썼어요. 예? 재고란 말을 절대 쓰죠. 인벤토리가 뭐냐? 인벤토리. 그다음에 노동인력, 워크포스 인력에 대한 고급 인력에 대한 이제 그다음에 품질, 퀄리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생산관리학의 목표는 이야기했죠. 예? 품질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원가고 납품이고 유연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서비스가 요소에 들어와 있고요. 안전과 이게 요소의 최근의 경향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략적 스트레티지인데 생산의 의사결정이 있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생산 활동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낮추고 품질은 최고로 올리고 이게 이제 상관되는 거죠. 신속한 납품, 그러니까 JIT라고 아까 들었죠. Just in time. 그다음에 높은 유연성을 동시에 다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그죠? 이건 아실 거고. 네 가지 생산 목표를 네 가지가 아닙니다. 10가지도 더 됩니다. 이건 네 가지로 한정하지 마시고 뭐 10가지 이상도 될 수 있죠. 생산 목표를 동시에 모두 최적화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큰 것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게 이제 의사결정에서 이제 그걸 결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생산관리의 최근의 추세는 어떨까? 서비스 부분이 너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거기가 서비스로 보면 됩니다. 75%, 70% 이상. 그다음에 생산성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야 이만큼 나왔는데 거기 투입이 얼마나 됐냐? 그거죠. 뭐 간단하죠. 글로벌 이제 세계적인 이게 시장은 세계이기 때문에 일국에서 이렇게 자원도 자원이지만 인력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사람 안 낳고 노동력이 이렇게 부족한 나라에서는 전부 다 건설도 뭐예요, 저거? 외국인들이 거의 대체가 다 되고 있죠. 50세 이상 구하기 힘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품질과 시간, 이제 기술, 이것이 바탕이 돼야만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이제 대량 고객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산하면 대량을 해야지 조금 해가지고는 원가고 뭐고 다 맞출 수가 없어요. 했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그냥 매스입니다. 매스 콘크리트 들어보셨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친환경, 예? 친환경 되게 중요합니다. 작업자의 다양성. 결국은 근로자의 질이죠. 질, 삶의 질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을 조직 사회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성의 문화, 감성으로 갖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조직 문화죠. 여기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관련해서 경영 패러다임을 보세요. 자, 아웃소싱이 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너무 큰 회사에서 보고 뭐 이제 했으니까 다 알고. 기업의 핵심은 놔두고 우리가 해야 될 꼭 그게 나가면은 우리가 경영에서 뒤적어지나 그게 빠져나가면 우리가 경영에서 자꾸 밀리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핵심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돈만 투입하고 웬간한 인력만 주면 여러 회사들이 와서 원가도 낫기도 모든 게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 우리 선별하면 되니까. 자, 정보통신기술 발전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게 다 돈이죠. 돈. 시간과 모든 걸 다 전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사제도 아까 그 분업하고 같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부품 생산. 현대자동차 부품이 몇 개 들어가요? 자동차의 부품이? 자동차가 2만 개 된다며. 그러면 그거를 현대에서 다 만들게 되면 감당 못하겠죠. 전부 다 발주제 시트는 시트 그거 이명박이 한 게 이제 시트에 그거는 아무도 못 만들게 하고 자기가 독보적으로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공장 없는 제조 외식자 여기 이제 대세입니다. 골프 공장이 배에 있는데 그게 운송도 하면서 골프 그 공장이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요. 선적에 대한 이제 적은 있겠지만 없어요. 요새 이겁니다.
대한민국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베이스 캠프예요. 대한민국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요,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 가면 그게 산이 내가 올라가면 내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예? 뭐 국적이 왜 필요해요? 내가 건강하고 알피스트로서 모든 거 다 가렸으면 에베레스트 뭐 세계에 그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뭐 그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죽어도 거기서 죽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는 참 공평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 옆에 있잖아요. 인마가 회사 생활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이제 부산에 나온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애가 운동도 잘하고 활동적이고 밥만 먹었다면 등산에 대한 얘기예요. 부산역 앞에서 있잖아요. 조직 대원들이 한 3, 40명인가 대원회가 저 에베레스트 산에 중에도 아무도 여태까지 정상에 올라가지 않은 산이 있죠. 그것도 겨울 등산을 제일 알아준다며요. 그거를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간 휴직을 내고 갔는데요. 준비를 몇 년간 하시는지 아시죠? 3년간 하더라고요. 3년. 웃기다 그거.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거 거기에 돈을 보태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찮거든요. 근데 이게 눈이나 이런 쪽에 동산 밖에서 신발 하나가 돈이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등산이. 비싸죠. 500인가 뭐 1000만 원도 간대요. 그런 특수 그거를 해서 자기가 무장해서 가는데 불과 몇몇 앞에 놔놓고 정상을 못하고 기후 악조건에서 그냥 왔는데요. 동상이 발하고 손하고요 다 얼어가 왔어요. 완전히 시커멓게 해가지고요. 그 이제 정복을 못했으니까 정복했으면 이게 또 인정 못하니까 그만큼 이게 죽음을 맛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느냐면 또 간대.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누라하고 이혼이고 뭐 온 거 재산 그거 다 해놓고 간다며요. 그렇게 하고 가야죠. 사생결단하고 가요. 그럼요. 그거 하고 가야죠. 그 정도 해야죠. 우리 지도사 그렇게 할까요? 예? 아니 그 마음에 들으면 이게 모든 일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 같아요. 그 하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예. 그게 1% 미만이죠. 지도사를 0.0 몇 프로를 합격시키는 거 보면 이 새끼들 에베레스트 등산보다 더 어렵다 나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친직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태어나서 딱 하나만 낳지 지 일생을 찾아서 한번 살다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 SCM이 뭔지 모르겠는데 SCM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SCM은 아까 supply, chain, CHAIN, 매니지먼트, 공급 사슬 관리라고 아까 했어요. supply, 예, chain, chain, 예, 공급 사슬이라고 한 게. management. 예, 공급 사슬 관리. 공급을 이게 우리가 생산을 했잖아요. 공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어떤 과정 어떤 거 이렇게 해서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그걸 사슬 관리가 중요한 거 많이 배워. 처음 이제 접해 보니까 넘겼어요. 그다음에 구매의 전략적 중요성, 아웃소싱 뭐 또 나오네요. 예? 정대. 앞으로는 아웃소싱이 대세입니다. 안전도 보건도 아웃소싱합니다 요새. 메이크레스, 바이모어 이렇게 돼 있네요. 원가 구성비, 제조비가 약 50% 정도 이렇게 보고 우리 한국은 70%. 이게 이제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예? 한국은 원료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또 인건비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사가 미국인 회사들이 경영들 데려와서 해볼 때 한국은 이게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원가를 구성하는 게 그죠? 그죠? 예,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예요. 지하 자원이 예, 사장님. 예. 네, 옵니다.